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록3 미니 API를 소개해드리고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댓글로 그록3 미니가 성능이 꽤 괜찮다는 소문이 있다. 성능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 그록3 미니가 API로 공개된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엑스닷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게 4월 19일 날 올라왔거든요. 이 게시물을 보면은 그록3 제품군을 이제 API에서 만나보세요. 그록3 미니는 5배 낮은 비용으로 5배 낮은 비용으로 트론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비용 효율적인 인텔리전스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고 가격은 싸다는 얘기겠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추론 모델인 그록3가 비추론 모델인가요? 그록3는 추론 기능이 있지 않나요? 그록3는 법률, 금융, 의료 등 실제 지식이 필요한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링크한 이 그림은 Artificial Analysis라는 데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코스트고요. 100만 토큰당 비용, 얼마 전에 발표된 오포 미니 하이 가장 비싼 모델이고 성능도 역시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보면은 요 오픈 AI O3 미니하고 오포 미니를 빼면은 그래도 성능은 기존에는 딥식 아론이 제일 높았네요. 가격도 저렴했었고 그런데 그록 3 미니가 인텔리전스도 높고 그죠? 여기 보면은 거의 그죠? 이렇게 또 그려보면은 O3 미니하고 오포 미니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은 엄청나죠. 제일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게시물도 올라왔어요. 그록3 미니는 대학원 수준의 스템, 수학 코딩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20배 더 비싼 주력 모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입니다. 5배 저렴하다. 그래서 가격은 그록3 미니가 인풋 0.3달러, 아웃풋 0.5달러. 아웃풋이 싼 편이네요. 다른 모델들은 인풋의 한 4배 정도를 책정을 하거든요. 제미나이 2.5 플래시 싱킹. 야, 이것도 진짜 며칠 전에 발표된 건데 이것도 또 비교를 해서 올렸네요. 오포 미니 하이. 이건 뭐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오픈 AI 거니까. 그렇죠. 얘도 4배잖아요. 딥식 아론도 이것도 4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인풋보다는 아웃풋인 양이 많으니까 특히 싱킹 기능이나 이런 거는 또 싱킹 양이 엄청나잖아요. 여기는 5배네요. 그죠? 355. 자, 가격은 그렇고 벤치마크들을 보면 AIM리, 매스매틱 수학이죠. AIM리 2024는 1등은 아니지만 오퍼 미니가 1등이고 근소한 차이로 2등. 그다음에 과학 GPQA는 다 제미나이 2.5 플래시 오퍼 미니 그다음에 클로드 3.7이 동일하게 78점인데 79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그록3 미니가 1등이네요. 라이브 코드벤치 V5는 이 중에서는 오포 미니 하이의 뒤를 이어서 2등이고요. 그 다음에 MMLU 프로 이거는 공동 2등이네요. 그죠? 딥식 아론과 클로드 3.7 소넷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1점 차이로 1등이고요. 오포 미니 하이와 그록3가 동률로 2등입니다. 요거 인류 최후의 시험 요 벤치마크 11%, 제미나이 2.5 플래시 싱킹이 12%다 10점대예요. 이 벤치마크는 아마 딥리서치 이런 그 약간 에이전트들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0 몇 프로대였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최고 점수를 받은 모델이. 자, 그래서 이 그록3 미니 API를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엑스닷컴에서 일단 유료 결제를 하면은 제가 10달러 유료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모델이든지 어느 서비스든지 API는 보통은 선결제를 하고 씁니다. 근데 이 그록3는 어떤 또 이점을 제공하냐면 저는 10달러를 했는데 아마 5달러 이상만 결제를 하면은 그 프리 크레딧이 주어져요. 150달러 프리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대화하는 거를 이 그룹에다가 주겠다. 학습하는데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승인을 하면 150달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150달러를 받았습니다. 뭐 제가 뭐 극비 사항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 대화 내용을 가지고 학습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PI 키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XAI로 시작합니다. API 키는 뭐 공개되면 안 되죠. console.x.ai에 들어와서 이 열쇠 모양의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create API 키를 누르면 이제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API 사용 방법은 여기 docs.x.ai 여기에 들어와 보면 이쪽 도큐멘테이션이 있거든요. 여기에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hitchhiker's guide to grok 이거 보면은 create XAI 어카운트 계정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이건 당연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API 키, API 키를 발급받으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리눅스에서 얘기고, 요거 대신에 커맨드 창을 띄워서 윈도우에서는 set 합니다. set 하면 똑같이 XAI API 키는 요거 API 발급받은 거 요거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치면 이제 이런 걸 환경 변수라고 그러거든요. 환경 변수에 API 키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리눅스에서 콘솔에서 그냥 명령으로 내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내가 질문 내용이거든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졌네요. 아무튼 이렇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이제 요 파이썬 코드로 하는 거죠. 자, 요게 get env. 아까 환경 변수 저장했잖아요. set 명령으로. 그래서 API 키는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접속은 여기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x.com에 접속해서 API를 쓰려면 요 주소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상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제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묻는 질문은 요거죠, 요거. 요거를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면은 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페이지를 좀 참조했는데, chat with reasoning. 여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리즈닝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로우하고 하이로 싱크를 얼마나 세게 할 건지 요걸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제로 요런 게 올라왔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요게 들어가요. 모델은 당연히 이제 그록 3, 미니, 베타 요걸 선택하고, 리즈닝 에포트를 하이, 로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코드를 가지고 했거든요. 복사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 전에 이제 set 그 명령으로 API 키를 등록을 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노트북이 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북이 만들어졌고, 아까 예제 복사한 거를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함수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한 번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잖아요. 근데 이 코드를 계속 고쳐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chat이라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넣으면 여기 있는 걸 다 수행하도록 이렇게 함수화 시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게 평가니까 하이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평가니까 공정하게 하려면은 얘를 하이로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리즈닝 에포트를 하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에 있잖아요. 원래 예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질문 내용이 What is 101 곱하기 3 얼마냐? 요거죠. 요게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바꿨습니다. 요거를 코멘트 처리하고 question. 그죠? 여기 제가 chat이라고 이름 지은 함수에서 받은 파라메타를 그대로 넣어서 요거를 퀘스천으로 넣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셀을 실행을 시킵니다. 요거 누르면 실행이 되죠. 제가 이제 함수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질문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chat하고 이렇게 질문을 넣었죠. 보면은 리즈닝 콘텐츠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생각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파이널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number of completion 토큰이 얼마냐, 그 다음에 리즈닝 토큰이 얼마냐, 요게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 코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코드에 보면 리즈닝 컨텐트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파이널 리스판스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number of completion 토큰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즈닝 토큰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리즈닝 하는 걸 보면 101 곱하기 103 이렇게 계산합니다. 303으로. 요건 예제에 있던 거고요. 요거는 제가
로우하고 하이로 리즈닝을 바꾸고 좀 해봤는데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한글로 추론을 했는데 얘는 또 영어로 추론을 했고, 아무튼 저는 세팅을 하이로 놓고 12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픈 웹 UI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오픈 웹 UI에 이 설정에 가면은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 여기에서 API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픈 웹 UI로 이 API 서버에 접속해서 그 모델들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제가 해봤는데 이게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제가 왜 이걸로 안 하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게 됐냐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다 API 키를 똑같이 등록을 하고요. 대화를 그록3 미니 베타로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면은 여기 리즈닝 에포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거 미디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하이로 바꾸면 뭘 엔터를 쳐도 뭐 바뀌지 않아요. 다시 눌러보면은 그냥 그 미디엄 그대로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엄이기 때문에 아예 리즈닝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긴 답변이 지금 원래 오픈 웹 UI에서도 리즈닝 있는 것들은 이게 리즈닝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답변도 되게 짧게 나왔단 말이죠. 리즈닝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답은 물론 맞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리즈닝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오픈 웹 UI로 테스트하는 걸 포기하고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해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즈닝을 한글로 했고요. 그래서 답을 A, B, C, D, E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리즈닝이 1121 토큰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하고 방정식으로 구해라. 이 문제죠.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1번 문제보다 리즈닝 토큰 수가 좀 적어요. 네, 답 8은 맞았죠. 두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 이 문제죠. 추론을 쭉 진행했고요. 답을 5로 나누고 나머지 2를 구해서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죠? 세 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추론을 진행했고 답을 CABDE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의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 했는데, 맨 뒷사람은 모른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 사람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대답을 맨 앞 사람의 모자색은 검은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거는 토큰 수가 좀 나온 것 같아요. 2641. 네, 맨 앞 사람이 검은색이란 대답은 맞았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고 가볍다고 합니다. 자, 양팔 저울이 있는데 최소한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아야 되는데 몇 번의 양팔 저울질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죠. 추론을 진행했고요. 답을 3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998로 나눠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도 맞췄습니다. 요거는 5,961 토큰이에요. 다른 것보다 지금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은 토큰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3번의 저울질 답 맞았죠. 자, 6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5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 문제죠. 방정식으로 풀었고요. 아버지의 나이를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죠? 7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 중 1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범인이냐? 이런 문제죠. 이 문제의 답을 B가 범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8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2개의 숫자의 곱이 합보다 클 확률은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곱이 합보다 큰 경우에 개수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48가지다라고 구했고요. 64분의 48,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9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이게 싱킹 토큰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8423.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설계 모멘트 값 주고 USB 설계법으로 필요한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쭉 했고요. 답을 4270mm 제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이게 지금 6997 토큰을 써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은 추론 토큰을 쓴 것 같아요. 10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수식은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주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했고요. 코드 나온 거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1, 4, 3을 입력한 다음에 계산을 누르면 수식 렌더링이 잘 됐죠. 그 다음에 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프도 잘 그렸죠. 성공했습니다. 11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역시 코딩 문제인데요. H빔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도 그려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한 다음에 코드가 나왔고요.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떴고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플랜지와 웹이 떨어져 있어요. 단면적은 지금 11,700mm 제곱으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면 얘가 뭘 틀렸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걸 좀 바꿔볼게요. 아까 안 보이던 하부 플랜지가 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 웹 높이를 좀 바꾸니까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어떤 값을 바꿨을 때 그대로 반응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부 플랜지 폭 바꾸면 같이 줄어들고 상부 플랜지 폭 바꾸면 줄어들고 이런 걸 맞는데 일단은 맵이 떨어져 있어서 문제고 요거를 한번 크게 키워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 밖으로 벗어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록3가 처음에 약간 프리뷰로 LM 아레나에 나왔을 때 리즈닝 없는 걸로 했을 때가 92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록3가 이제 엑사컴 사이트에 정식으로 올라왔을 때 리즈닝을 켜고 테스트를 했을 때 100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록3 미니 API가 한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미니이지만 성능 저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록3하고 비슷한 점수를 받은 모델들을 보면은 제미나이 2.0 프로가 있었고요. 클로드 3.5 소넷이 있었고, 챗GPT 4.5, 그 다음에 퀘이사 알파, 이게 GPT 4.1이었죠, 결국은. GPT 4.1 미니, 그 다음에 오포 미니,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런 모델들이었고요. 아무튼 그록3가 주장하는 대로 상당히 적은 금액에 성능은 이제 비슷할지 몰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에 이 API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능도 그록3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록3 미니 API의 성능이 92점으로 가성비가 꽤 좋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